자, 루닛이 장 막판에 거래를 좀 수반하면서 슈팅을 줬어요. 굉장히 뭐 대단한 슈팅의 흐름이 됐는데, 이 검색기에서 이제 루닛이 뜨고 나서 한번 이탈이 됐다가 재차 이제 다시 진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탈됐을 때 흐름이 그렇게까지 좀 뭐 낙폭이 심화되어 있거나 그런 기준은 아니었죠. 좀 아쉬운 정도의 수준. 그러고 나서 재진입 신호 이후에 이제 거래를 수반하면서 장 막판에 슈팅을 줬어요. 일조 월봉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그리고 수급도 부정적이지 않은. 그래서 일단은 주간 단위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만 좀 완벽하게 실려주면 무난할 것 같아요. 루닛이라든가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진입 신호 이후의 움직임이 6%대 7, 8%인가요? 8%까지 움직였나요? 슈팅이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스페타시스도 13일에 떴단 말이죠. 루닛도 13일에 뜨고 이수도 13일에 뜨고, 루닛은 이제 그 이전에 44,000원부터 계속 뜨다가 일단은 매도 신호 나오고 재차 또 신호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이제 좀 볼게요. 오늘 신성델타테크가 이제 막판에 검색해 떴는데 장중 내내 우리도 들여다보고는 있었습니다만 거래가 이제 제한적이어서 마지막 이제 거래 부분이 터지면서 신성델타테크도 검색해는 떴는데, 이제 이런 쪽의 기준은 개별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 그 채팅방에는 다 올려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검색기에 종목이 떴을 때 그 옥석 가리기를 충분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요 흐름들이 뭐 무조건 종목이 떴다 해서 이제 진입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는 없죠. 뜨고 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에 보시면 뭐 개장초에 SKC 같은 경우에 재진입, 진입 이때부터 해서 탈퇴 신호까지 8% 정도 움직였고, 얘도 SKC도 이거 여기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슈팅 8.54 그리고 나서 탈퇴, 그렇게 해서 얘도 꽤 큰 변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준에 SKC,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금양도 오늘 떴죠. 금양 뜨고 나서 슈팅 나오고 그러고 나서 탈퇴 신호 나온 것까지, 금양 탈퇴 신호까지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산일전기도 마찬가지. 산일전기도 슈팅 나오고 뭐 그 퍼센테이지가 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소형주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1조 이상짜리 검색에 뜨는 종목 그 위주에서 좀 보는 게 그게 이제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삼양식품도 뭐 진입 이후에 일정 범위 변동률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신성델타테크처럼 거래 대금은 다소 제한적인. 그래서 오늘 기준은 변동성 기준에서는 금양, 그리고 산일전기, 그리고 SKC,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루닛 검색해 뜨고 나서 이제 뭐 4%대까지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이제 그 흐름 보고 검색기 또 교육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기준을 잡아드릴 텐데, 자, 일단은 검색기 이제 그 신청하시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검색하시고 아무거나 영상 누르시면 돼요. 아무 영상이나 누르셔가지고 그 영상 누르시고 더보기 뭐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료 무료 신청하는 부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혹은 이제 그 유튜브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눌러도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뭐 제목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더보기 누르시면은
자료 신청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목 검색기 나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종목 검색기 움직이면 저기서 나도 수익 좀 가지고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인정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예린 아나운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테스트 방송이에요. 그래서 3일 특강이라고 제목 넣어놓고 강의 신청하신 분들 입장하실 수 있도록 한번 연습삼아 입장해 보시고 15시에 이제 방송이 진행되면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늦게 보신 분들도 녹화 방송 보실 수 있고 3일 동안 교육 진행해 드리고 그다음에 윤정도가 추가적으로 또 3시간 실전 교육 해드리니까 검색기 교육이에요. 기본적인 이제 검색기 교육을 진행해 드릴 테니까 검색기 활용하실 분들은 뭐 교육 신청하십시오. 교육은 55,000원에 기준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79-5930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뭐 검색기의 종목이 뭐 장 막판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 떠서 5종목이 된 거고 탈퇴 종목 보시면 5종목이 탈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총 10종목이 뜬 거예요. 전체 시장에서 10종목이 떴고 금양 SKC 탈퇴 신호 명확히 나왔고 뭐 나머지 다 탈퇴 신호 명확히 나왔는데 HD 현대일렉이 굉장히 좀 아쉬운 거죠. 오늘 39만 원대까지 훌쩍 넘기고 우리도 주력주이니까 따라 붙었는데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좀 짜증스러운 그런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뭐 사상 최대치 고점 41만 원 대비해서 눌림 폭은 제한적이죠. 다른 쪽 낙폭이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그래서 오늘 하여간에 검색기에서 나쁘진 않았다. 내일 기준에 좀 지난번 루닛 1%대에서 20% 폭등 나온 그런 흐름처럼 내일 기준에서 검색기에서 좀 제대로 된 슈팅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슈팅이 좀 나와주기를. 그리고 이수베타시스는 하여간에 좀 윤정도가 그런 게 문제예요. 선입견이 좀 있어서 이수베타시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진입 이후에 수익 범위가 상당히 높잖아요. 10.24%네요. 근데 윤정도는 쫄보 윤정도라서 이수베타시스 우리가 이제 수익도 냈었지만은 마지막에 손절을 했던 그러한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서인지 손절하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증자 소식 나오고 뭐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겨내고 변동성 나오면 봐야 되는데 아니야 안정성을 좀 놓고 보려다 보니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이제 막판에 녹화를 해드렸는데 내일 보자라는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 프로그램 쪽에서 외국인 또 기간 매수가 있었고요. 저수급이 과연 이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12월 3일 4일 그 이후의 흐름 기준에서 그래서 요 흐름만 놓고 보면은 이제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에 거래를 터트리고의 흐름이라서 좀 기대는 할 수 있는데 뭐 오늘은 하여간은 개장초에 빠르게 따라붙지 못한 기준에서는 개별 매매 그러니까 뭐 우리 그 VVIP 방에 케빈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일단은 이수페타시스 아까 수익을 한번 올려주셨더라고요. 오늘 것만 쭉 당겨서 놓고 볼까요? 위에서부터. 그래서 케빈 선생님께서 일단 뭐 루닛이나 이런 쪽에 좀 수익을 다들 올려주셨어요. 13일 금요일이고 16일 월요일 기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금요일자 방송에서 내일자 공략주에 올려드렸는데 뭐 여기서 루닛 하나만 뭐 슈팅이 좀 제대로 나온 거죠. 나머지 쪽은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뭐 눌려 있었고 루닛은 만족할 수준의 거래는 아니에요. 지금 300만 주 터졌지만은 요 200만 주는 진짜 최소 범위의 거래인 거죠. 1,500억 이상의 기준을. 오늘 거래대금 루닛도 10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상에 놓여져 있고요. 초기에 이제 SKC 그다음에 파마리서치 그리고 금양까지 금양은 연 이틀 슈팅 나오고 오늘도 뭐 10%대 중반까지 올라왔었죠. 그리고 이제 꼬리 달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금양 같은 경우하고 SKC 그리고 SKC 케빈 선생님 수익 범위 그리고 산일전기 산일전기의 슈팅도 산일전기도 슈팅 잡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HD 현대일렉트릭도 떠서 너무 행복했는데 좀 하여간에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루닛을 이렇게 이제 한번 올려주셨고 추가적으로 또 올려주셨는데 개장 초에 루닛이 이제 반짝 나오고 나서 요 다음에 이제 눌려버렸단 말이에요. 눌렸었는데 이제 재차 잘 슈팅이 나온 거고 그리고 뭐 계속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는데 계속 이제 중복이 됐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는 금요일 날 욕심이 났지만 매도 신호 나와서 뭐 전략 매도가 잘 된 기준이 됐고 네이버도 슈팅 내주고 이제 신고가 내줄 수 있는 위치인데 시장 흐름하고의 연동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이스베타시스 5% 그리고 6% 10%까지 그 수익 범위도 아마 올려놔 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럽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너무 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오늘.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수급에 큰 문제가 없으면 내일 다시 감싸 안고 끌어올린다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종목 검색기 이 부분은 네이버 또 유튜브에서 윤정도 찾아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쪽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들의 흐름이 계엄이나 탄핵 정국 그 기준에서 바닥이 확대되지는 않았어요. 저점이 그죠? 그래서 11월에 형성한 그 저점 5만 원이 이탈됐던 그 흐름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도도 제한적으로 좀 형성돼 있고 수급이 지금 정체예요. 하루에 1,400만 주, 1,600만 주 매도하던 외국인이 그 매도세가 좀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좀 부정적으로 내놓는 쪽도 있어요. 4분기 실적을. 근데 결론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평가냐 아니냐. 우리가 이제 주력주 기준하고 변동성 매매 루닛이 저평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슈팅이 나왔다고 해서 루닛을 저평가입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루닛 같은 경우 프리미엄이 높잖아요. 좋게 표현하면 뭐 프리미엄이 높은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거품이 많은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놓고 해석을 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이다. 이런 해석을 하시고 9월 이후에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하이닉스의 수급이 3% 매도가 나왔어요. 외국인들이. 그 3% 매도 나오고 1.3% 대사하는 과정에 40%가 들어 올려졌죠. 그러니까 3% 매도 나올 때 40%가 밀렸어요. 외국인 지분이 지금 54.46%거든요. 그러니까 알량한 3% 매도에 40%가 밀렸다. 그러니까 과도한 거죠. 자체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전체적인 정정 불안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적은 물량 또 1.3% 들어 올렸는데 삼성전자는 그 흐름에 있어서 하이닉스가 3% 외국인들 매도에 40% 빠질 때 삼성전자는 사실상 20%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나마도 뭐 방어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와서 한 5% 이상 매도를 한 거예요. 외국인이. 그래도 여전히 51% 수준이 외국인 지분입니다. 51%가. 그래서 뭐 외국인이 다 팔고 나갔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삼성전자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불확실성 부분들이 지금 뭐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까지 표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찌 됐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의 저평가 상태 그리고 이제 뭐 가지고 있는 누적적인 수급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부분 가장 중요하죠. 뛰어나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삼성전자 35%, 현대차 25%, 하이닉스 10%입니다. 이렇게 해서 70%의 비중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거고 KB금융은 10% 비중으로 오래간만에 주력주로 넣자마자 탄핵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니까 한액이 아니죠. 계엄이죠. 계엄의 국가 신인도의 하락 우려감 이런 부분 때문에 수급도 꼬이면서 주가 고점에서 20% 가까이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위치니까 시장 자체가 저점을 막 깨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지수는 좀 밀렸어도 프리미엄이 높은 쪽의 차익 실현, 우리 쪽도 뭐 방산 쪽 많이 맞았잖아요. 금융지주사도. 응? 금융지주사 더블 난 거예요, 올해. 더블 나고 조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하방을 조금은 잡고 있어서 그나마도 뭐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KB금융도 10% 비중 유지하고 대처하는 걸로, 그 다음에 네이버 쪽도 22만 원 이제 고점 찍고 나서 만기일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좀 있었는데 전혀 뭐 매우 긍정적인,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5년 만에 들어온 거예요. 5년 만에 대박이죠. 5년 만에 엄청난 그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주간 단위의 그 장대 양봉 내놓고 갭상승 이후에 눌림이에요. 그죠? 갭상승 이후에 눌림이라서 수급이 이렇게 꼬여 있지도 않고, 그래서 잠시 쉬었지만은 주간 단위에 다시 들어올려서 35만 원 위쪽으로 그 정도만 돌려놔도 숨 쉴 수 있어요. 그리고 HD 현대일렉이 오늘 검색해도 뜨고 쭉 뻗어 올라가다가 거래가 이제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눌렸는데 수급 꼬인 거 없죠. 수급 꼬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가 기준 사상 최대 신고가인 거고 41만 3,500원 나 홀로 강세를 띄는 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거래가 빵 터지는 시점에서는 이제 저것 좀 넘기고 추이 추세 강화가 더 확대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제한적 거래에서는 뭐 아름아름, 그리고 이제 눌림목은 제한적일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 수급 꼬인 거 하나도 없죠. 수급 꼬인 거 없이 저렇게 맞았단 말이야. 응? 트럼프 영향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 영향, 차익 실현이 일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바로 말도 안 되는 그 계엄, 비상계엄 때문에 방산주들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응?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근데 수급은 이제 월등하기 때문에 지금 거래 터지고 돌릴 때 기준을 잡을 건데요. 기준점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을 우선순위로 둔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 시스템 누적적인 수급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JYP도 엔터주들 흐름이 글쎄 이제 21년도로 되돌아가서 보시게 된다면 네이버 카카오의 강세, 그러니까 카카오가 쪼개기 상장 등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슈팅이 나왔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올 때 오히려 이제 큰 형격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가 카카오를 쫓아가는 듯한 그런 흐름. 실질적으로 카카오가 네이버하고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엎치락뒤치락 했었어요. 그리고 카카오가 장중에 딱 한 번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장중에 한번 넘긴 적도 있습니다. 그 이제 그 거품이 이제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제 다시 네이버, 카카오가 움직이는데, 카카오가 이제 오늘 뭐 슈팅 나올 걸로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은 아니라 그랬죠.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 되잖아요. 뭐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후진국입니까? 응? 카카오가 문제가 있으면은 적법한 그 절차 내에서 뭐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뭐 정부가 힘이 뭐 없어졌든 있든 그거에 상관없이 정부하고 카카오의 부정적인 행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심리적인 면이 불꽃인 거죠. 근데 카카오 자체는 수급이 개선돼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그래도 꾸준하게 보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JYP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인 네이버 카카오 흐름에 이제 엔터주들의 흐름까지도 보자. 근데 얘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좀 흥분해서는 안 되는 거는 21년도 이후에 22년까지 저게 30% 매수입니다. 30% 매수할 때 변동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30% 매수했는데 3만 원에서 6만 5천 원. 물론 뭐 더블이니까 큰 기준이 되지만 30%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SM의
적대적인 매매, 경영권 분쟁 여기에 같이 연동돼서 슈팅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수급 논리죠. 그냥 그대로 곤두박질 친 흐름은 그냥 내리 매도하니까 차익 실현하니까. 지금 매수 강도는 그냥 매수 강도 수준이 아니고 공매 대처 상한 범위 수준은 아니고 그 이상인데 다만 이제 30% 매집할 때도 단계별로 차분히 움직였다. 그거만 좀 그러니까 과도하게 조정받으면 좀 들어가고 거래 수반하면서 슈팅 나오면 따라가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볍게 이제 뭐 거래 없이 고점이 넘겨진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양봉이면 상관없는데 꼬리가 좀 달리게 되면 한미반도체 요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 눌림폭 가격 조정이 좀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했어요. 그런데 뭐 주간 단위 기준에 따라붙은 거니까 장악형 떴을 때 따라붙은 가격 뭐 고점 대비해서 지금 분할 매수했다고 치면은 조정폭이 뭐 최악의 흐름은 아니죠. 88,000원이 고점이니까. 그래서 두 번 분할 매수했다고 치고 지금은 뭐 순조를 논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루닛은 지금 굉장히 이쁜 그림이에요. 얘도 이제 뭐 수급 논리도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의 단기적인 관점은 기존에 뭐 수급이 들어왔다고 슈팅이 나온 것도 아니고 또 2차 전지 그들의 흐름처럼 수급이 있든 말든 뭐 슈팅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왕이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 제일 좋죠. 좀 불편해요. 사실은 루닛 같은 경우에 지금 뭐 PBR이 오늘 슈팅까지 하면 10배가 넘어가겠죠. 그리고 PER은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컨센서스 자체가 없어요. 회사 차원에서 이제 우리 회사 끝내준다 뭐 보고서 나오고 하지만은 2조 4천억짜리 종목의 실적이 지금까지 뭐 제한적이다. 앞으로 성장성은 뛰어나다. 성장성은 뛰어난데 당장의 실적은 불편해요. 얘도 뭐 단기적인 그 기준을 좀 많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의 고점들을 오늘 어찌됐든 거래가 좀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수급이 일부 들어왔으니 거래는 좀 작지만 수급이 들어왔으니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놓고 해석을 하고 여기서 이제 거래를 터뜨리면서 슈팅을 주고 꼬리가 달린다라고 하면 그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좀 고민을 해서 대처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추이는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눌림목을 줬기 때문에 또 시장의 영향이든 뭐든 또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와주고 속도 조절을 해놔서 한동안 이제 단기 과열 지정 내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속도 조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버슈팅 한 차례 나오더라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는 위치가 됩니다. 물론 이제 바닥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10월 대비.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11월 달 기준에서부터 공매대차 상한이든 신규 실질 매수든 어찌됐든 수급 일정 범위 유입되고 거래 수반하고 거래 계속 수반돼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대금 최상위 신규주 빼고 그다음에 비이성적인 변동 나온 엑스게이트인가요? 걔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수베타시스 루닛 이렇게 됩니다. 알테오젠이 그 다음인데 알테오젠은 음봉이죠. 그래서 매우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난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이수펜타시스의 2%에 달하는 수급, 그 수급이 연속성을 띌 거냐, 단기적으로 매도가 형성될 거냐, 그거. 그 다음에 뭐 SKC는 우리하고 거래대금이 조금은 안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하면서 대처하고 산일전기도 신규주기 때문에 지금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7월 29일 날 상장한 거라서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보호에서 풀리면 계속해서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리고 금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속된 표현으로 하면 쓰레기 같은 700억짜리 12조까지 땡겨놨다가 박살 내놨다가 지금 실체 없잖아요. 박순혁이 이런 애들 다 잡아 들여와야죠. 그리고 선대인 이런 양반들. 양반이 아니지 그건. 몇백억을 지금 해먹었더라고 보니까 선대인. 박순혁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쪽 금양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주가 조작에 앞장서고 그리고 선행 매매에서 부당이익 7억 금융당국 기관에 압수수색 받고 그러면 바로바로 그냥 계좌 다 동결시키고 압류하고 해야 되는데 법이라는 게 이제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몽골의 그 자산 가치 택도 없는
택도 없는 걸 가지고 글로 돈 다 빼먹은 거 아니에요. 몽골하고 콩고로 돈 다 빼먹은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박순영이가 무슨 우리나라를 구제할 기업이다라는 둥 헛소리를 하고, 응? 지금의 기준도 이제 거래 대금이 더 터져야 돼요. 변동률이 오늘도 14% 나왔잖아요. 전거래 일에 20%대 흐름이 나왔고, 지금 뭐 계속 엑시트하고 있죠. 외국인들 쪽에서도. 저게 실제로 외국인인지 아니면 주가를 조작할 때 들어온 자금들, 그런 자금인지 모르겠어요. 12조까지 올라왔던 종목 하여간에 이렇게. 유광주 회장도 뭐 대단한 양반이죠. 뭐 양반인지 모르겠지만은, 증권사 출신이에요. 한 200억 정도 펀딩 받아서 인수한 업체가 12조까지. 지금 1조 8천억. 그 사이에 하여간 무지하게 돈 빼먹은 상태고, 지금 여기다 대놓고 또 증자해달라고 아주 쓰레기들 같은 행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불편해질 수 있는, 시가총액 1조가 넘는 종목이지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VT도 오늘 뭐 고점은 넘겼는데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아요. 20일 날 VT도 뭐 검색기 포착되고 뭐 슈팅이 나왔던 거죠. 검색기 다시 한번 이제 날짜별로의 흐름에서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도 요거 검색기 요거 한번 올려놔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28일 기준에 고려아인 저쪽에 없구나. 검색기 기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가요? 이쪽인가? 메뉴에 있나? 지금 검색기 보시면 이제 고려아연이 뭐 월초에 대박이었죠. 그러니까 11월 28일 날 110만 원대 뜨고 11월 28일 날 110만 원대 뜨고 240까지 갔잖아요. 그 과정 속에 이제 루닛 보시면은 이게 7만 원 기준에 루닛이 떠 있고 신성델타테크가 73,700원 오늘 10만 원 수준까지 뭐 어마어마하죠. 신성델타테크도 원고에 좀 넣어주세요. 마지막에 그 검색기에 떴으니까 보고 하고 차트 누적 수익 차트 해가지고 그 다음이 3일날 같은 경우에 뭐 글씨가 좀 요건 키워놨구나. 엔캠 고려한 VT인데 VT가 이날 3650원에 뜹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4,000원. 대단한 거죠 VT. 그리고 계속 이제 고려한인데 펩트론도 계속 떴죠. 9만 원 초반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펩트론도 슈팅. 또 카카오페이의 변동성 확장일 때 또 포착 고려아연 계속. 그러니까 시장이 좀 어려운 구간에서 고려아연이 뭐 슈팅이 계속 나왔었고 카카오페이 변동성에 양봉 나올 때 저렇게 이제 포착이 되다가 꼬리 달릴 때 매도 신호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동신건설 뭐 소형주입니다만 상한가 두 번에 추가 28% 폭등. 그러니까 뭐 1조 미만짜리는 의미를 사실 두지는 않고요. 12월 10일이 대박이었죠. 이제 VT가 20%대까지 폭등이 나오고 진입 이후에 뭐 10%대 이상 14%. 루닛도 이날 1%대 포착되고 20%까지 슈팅이 나왔어요. 루닛도 어마어마한. 그리고 11일 날 신성델타테크 또 뜨고 8% 슈팅. 그러니까 8만 원대 저 위에서 볼 때가 73,700원. 여기가 이제 8만 원대 포착. 그 9만 원대까지 8%대. 그리고 이제 오늘 또 12%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만 원 수준까지. 대단합니다. 네이버도 뜨고 이제 만기일에 이제 좀 꼬리 달렸는데 크게 의미 없고 펩트론. 그리고 아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탈퇴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이 오히려 조정이 컸죠. 탄핵되면 뭐 대박 난다 그런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여기 보시면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탈퇴 신호 명확하게 240만 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230만 원대에서 탈퇴 신호.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런 기준의 설정 범위를 좀 놓고 보시면 무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늘 그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검색기에 이제 뜨고 이제 어떤 슈팅의 흐름이 나왔는지 검색기 가격 좀 틀리면 안 돼요. 매번 내가 손보고 가져가야 되긴 하는데 안 된단 말이지. 그리고 1월 달부터는 18시 방송인데 계속 그렇게 가격이 틀리면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은 그 조절을 하자고 다른 사람하고 업무 조절을 그러면 그렇게 해서 12월 2일부터 이제 뭐 고려아연부터 엔캠 신성델타테크 71,800원 신성델타테크 저기서 얼마 지금 10만 원이에요.
어? 그리고 알테오전도 뭐 29만 원에 뜨고 지금 어찌됐든 오늘 좀 밀렸지만은 33만 원까지. 예? 루닛 7만 원이죠, 저게. 오늘 82,800원, 83,000원대까지. 그리고 엔캠 VT 고려한 이수베타시스 24,000원. 거기에 또 변동성 확장 재편이 뭐 난리가 아니었죠. 27,000원대까지 왔고 다시 이제 매도 신호 나왔고 그리고 이제 또 금요일 오늘 매수 신호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루닛 뭐 65,000원에 또 뜨잖아요. 매도 신호 나오고 또 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슈팅 쭉 나오다가 결론은 루닛 같은 경우에 12일 날 전량 매도 신호 나와서 전량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차 재편입 신호 나온 게 13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3일 게 없죠. 10일 것까지 내가 갖고 나왔는데 13일 게 있었는데 제가 못 넣은 건지 하여간에 13일 거 오늘 것까지. 그렇게 해서 오늘 것의 기준은 뭐 루닛, SKC, 금양, 이수베타시스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뭐 아주 엄청난 변동성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 한번 이제 알려드리면 네이버에서 이제 윤정도 검색하셔서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맨 화면에 이제 영상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실시간 무료 직강 이게 왜 10일 전께 나와 있죠? 이거 자꾸 누가 올리면서 손을 대나? 아닌 것 같은데 왜 10일 전께 나와 있지? 10일 전에 하고 안 했나 제가? 그럴 수도 있는데 최근에도 다 했잖아요. 이거 뭐 누군가 손 댄 거야 잘못? 응? 이거 확인 좀 해봐요. 왜 10일 전께 나와? 그래서 2일 전, 뭐 6시간 전 이렇게 쭉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여다 보시고 검색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기 신청하시면 되고 라이브 방송의 개장전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에 요걸 좀 바꿔놓으면 되겠구나 이걸. 그죠? 제가 그걸 안 넣어놨었나 봐요. 뭐 3일 전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누군가가 이걸 좀 담당하면 좋겠구만. 그죠? 10일 전 거 메인 화면 제일 위에다 띄워놓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고. 제가 손대야지 뭐 누가 손대겠어요 이거. 에휴 답답합니다. 한 달째 돼가는데 이것도 지금 정형화 시키지 못하고 바보인 정도네요. 내부 관리를 다시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서 들어오시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스타트해서 교육이 6시간 있어요. 하루에 1시간씩. 그다음에 윤정도 교육 3시간 이렇게 있으니까 전부 이제 녹화해서 보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드리니까 참조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뭐 요 99 이벤트는 추가적으로 이제 10분 더 진행을 한다라고 해드렸는데 일단 좀 9분 자리가 남아 있는데 검색기 통해서 나오는 종목군들 편입해서 뭐 나도 수익 내시겠다 검색기 나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마감 때 이제 루닛 부분을 또 볼 거예요. 그래서 마감 루닛 박승재 TV에 가지고 나가서 이런 캔들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다 설정해서 교육해 드릴 거니까 참조하셔서 뭐 얘는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